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혜경입니다.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파트 값이 서울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는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은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 상승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반면 지방 아파트 전세값은 3년 10개월 만에 0.03% 하락을 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증가한 경북은 0.15% 떨어졌고 조선업계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울산이 2년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전면 철거 후 대규모 개발 위주로 진행됐던 상업, 공업 지역에 가칭, 가로건축 정비사업 등 소규모 맞춤형 정비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연구 용역 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고안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 도시재생과 연계돼서 좋은 파급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8만 6천여 가구에 달해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4만 4,496가구, 지방에서는 4만 1,808가구가 주인을 맡는데요.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0.4%를 차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였고요. 이어서 부동산 상담으로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월요일 부동산 따라잡기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 2부에서는요.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릴게요. 02797-0300번, 797-030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상담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 이제 5월인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떠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좋다고는 얘기는 못 해요. 근데 이제 요소마다 좀 이렇게 이런 불볕더위에 어울리게 이렇게 좀 핫한 곳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주제로 해서 제가 오늘의 그 한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시장도 불볕더위. 자, 작년보단 못해도 회복세가 뚜렷하다라고 이렇게 이런 그 기사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 그 2016년에는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공급강, 이 3대 악재에 의해서 좀 굉장히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분양 현장을 보면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뜨거워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분양 시장이 조금 핫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청약 경쟁률만 해도 20.95% 정도로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강남발 재건축 물결로 해서요, 수도권의 매매 전세 가격까지도 이제 상승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시장에 대한 영향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일단 4월 거래량이 지난달보다는 좀 증가를 했습니다. 역대 그 전해 5년 동안은 적었지만 1, 2, 3월에 비해서는 일단 4월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다세대 연립 이런 부분도 꾸준히 상승을 했고, 특히 다세대 연립에 대한 경매 낙찰가율이 90%가 넘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지금 중서민들에 대한 어떤 전세 가격 금액 상승이 이 정도로 다세대 연립 금액도 이렇게 상승시킨 분위기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지역도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부산, 대구에 대한 개발 호재라든지 또 수도권에 대한 개발 영향 열기가 꾸준히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가 다 좋아졌다라고는 보긴 어렵고요. 일단은 이런 불볕더위 속에서도 조금 핫한 이런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잘 참고하셔서 내가 매수를 할지 또 매도를 할지에 대한 시장 파악을 해보는 것도 핵심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지금 윤환 대표와 함께 이제 고민 전화 받는 동안에 이번 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토개발연구소 윤환 대표와 함께 전화 상담 시작해 봐야겠죠. 지금 첫 번째 전화부터 저희가 한번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상암동에 월드컵 파크 5단지 33평을 보유 중인데, 네. 지방 이전 계획이 있어서 이걸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정리하는 게 나을지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암 월드컵 5단지라고 하셨죠? 지금 거주 예, 중이라고 예. 하셨나요? 예, 거주 중입니다, 지금. 아, 지금 거주 중이시고요. 지금 예. 매입은 언제 하셨나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예. 작년에요. 예, 작년 네. 초에.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암동 월드컵 파크 5단지 아파트 한번 저희가 매도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마포구 상암동 5단지에 아파트를 이제 작년을 구입하셨는데 예, 지금 예. 지방 이전 때문에 또 이걸 예, 예. 매도를 하고 갈지 아니면 뭐 전세를 조금 놔두고 갈지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전세나 월세를 두고 갈지. 예. 일단은 월세는 좀 그렇고요. 예, 전세를 놓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볼게요. 예, 자, 예. 매도하기에는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더 늦췄다가 매도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거를 이제 부연 설명을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상암동이라는 지역 자체의 가장 큰 영역은 DMC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죠. 자, 일단 지금 5단지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 앞에 놓여 있어요. 물론 이제 입주 그 연도가 벌써 한 10년 차는 됐기 때문에 한데 이 안에서도 DMC 앞쪽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는 이쪽에서는 1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DMC의 영역이 좀 더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죠. 우리나라의 한류 열풍, 뭐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 전 세계 무대로 지금 활동량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DMC로 입주되는 여러 가지 이제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늘어갈수록은 수요층들이 늘어가기 때문에 이 수요층들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이쪽 아파트 단지고 특히 이제 5단지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전세금 상승에 힘입어서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요, 일단 DMC 랜드마크 타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서울시에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측에서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올 1월 달에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입찰에 대한 부분을 좀 제도를 완화시켜서 꾸준히 이쪽을 매각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랜드마크 빌딩이 100층 정도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DMC 일대 수요층들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앞쪽에 보면 이제 수색역이 있는데 수색역도 역세권 복합 개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 때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수색역 근처에 있는 역세권 개발을 굉장히 강하게 조금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환경에서 DMC의 영역 그리고 이런 랜드마크라든지 수색역세권에 대한 수요층들의 증가에 힘입어서 이쪽만큼의 아파트 시세는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옛날에 시세만 따져도요. 30평대 기준은 한 8억까지 갔다가 6억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7억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도 전세금이 꾸준히 상승이 된다면 조금 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세 놓고 꼭 한 2년 정도 기다리신다면 그 안에도 가격이 약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답변을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DMC 일대 전망을 한번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보유 쪽 의견 주셨고요. 월세보다는 또 전세 쪽으로 권해주셨으니까 이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서초동 삼풍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삼풍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요. 예, 예. 지금 뭐 투자 목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입주하실 목적으로 보시나요? 예, 다른 데 살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요. 생각하고, 예. 그럼 지금 몇 평대 보고 계시죠? 30평, 35평이요. 30평과 35평이요. 아니요, 35평. 35평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서초동 삼풍 아파트 35평 향후 전망 예,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서초구 서초동에 그 삼풍 아파트를 이제 투자 목적이니까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그걸 예, 구입해보면 어떨까 지금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건데요. 예, 예.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안 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그렇습니까? 말씀을 예. 드려볼게요. 출발을 해볼게요. 예, 예. 자,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은 예, 뭐냐면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예. 이 뭐 삼풍 아파트라고 한다면 뭐 옛날 삼풍백화점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 입지 네. 자체가 이 그 교대역 2호선하고 3호선 더블 역세권 그리고 위쪽으로는 9호선 또 이제 고속터미널 이런 여러 가지 이 교통에 대한 영향권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부분이고요. 단지 크기도 2,400세대 정도가 돼요. 네. 단지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88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2018년도가 되면 재건축을 바라볼 시점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성을 평가를 할 때 과연 네. 얼마만큼 조합원들의 이익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대지 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혹시 예, 아까 예. 보신 35평의 대지 지분을 알고 계세요? 예, 좀 작더라고요. 13평. 13평 정도 되죠? 예. 자, 그러면 항상 추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네. 이 대지 지분, 물론 이게 뭐 지분제로 갈지 도급제로 갈지는 모릅니다만 지분제로 추산했을 경우에 13평 곱하기 대략 한 130%를 무상지분율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7평형 아파트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분제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죠? 좀 10억 이상. 10억 정도 되죠? 예. 자, 30평대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는 10억 뭐 나쁘지는 않은데 하지만 중요한 건 재건축이 되는 상황에서 10억짜리가 나중에 내가 무상으로 17평밖에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조합원들 간의 이 단합 이런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바람만 무성하고 여기 재건축된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뚜껑 열어서 지금 대지분 평가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좀 비싸지 않냐 재건축하기에는 자 그런 모습이 지금 대두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어떤 재건축을 바라보고 저기 한다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이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또 있을 거예요. 예.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 토갑 재건축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실질적으로도 사업성에 대해서 좀 지금 삼풍 아파트보다 훨씬 장점이 많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예. 조금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예. 또 이쪽 반포나 이 잠원 지역은 입지는 굉장히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위주로 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을 하는 것도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성이 조금 약한 이런 재건축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은 네. 삼풍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아마 누구한테 듣든 아니면 좀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좀 잘못된 어떤 정보로 조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현지 중개업소에다가 과연 이게 사업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공부를 조금 자꾸 더 하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네. 조합원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제가 구입을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이 좀 됐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른 부분을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은 워낙 좋으니까.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서초동 삼풍 아파트 35평 지금 대지 지분이 13평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사업성 등을 따져봤을 때 이제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다른 투자처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희가 수원시 권선동 현대 아이파크 49제곱미터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1년 전에. 네. 예, 이거를 계속 내년 5월에 입주 예정인데 예. 입주를 해야 되나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예, 주상복합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상복합 이거- 아파트라서요. 예, 그럼 그래서 지금 이걸 입주를 예, 맞- 생각하시고 분양을 받으시긴 한 건가요? 예. 아, 근데 이제 입주 여부를 이제 많이 고려를 하시고 계신 거군요. 예. 네, 1년 후에 입주 예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권선동 현대 아이파크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입주 여부, 매도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예. 아이파크 시티 그 5차 아파트 주상복합이죠. 예. 자, 이게 아까 면적을 보니까 대략 한 20평 정도 되는 예. 부분을 이제 분양을 받으셨어요. 예. 얼마에 분양을 받으셨어요? 2억 5,500이요. 2억 5,500. 예. 자, 평형은 이제 20평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자, 일단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예. 생각하시는 단점이 주상복합이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좀 꺼려질 거야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 여기서 핵심 요인은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한테 구매력이 예. 좋고 또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죠. 수원은요. 예. 장안구 그리고 팔달구 그리고 예. 여기 지금 권성구 그리고 오른쪽에 예. 영통구 이 네 개 구로 돼 있어요. 예. 자, 이 중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배후지거주에서는 권성구가 하고 영통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얘기하시는 주상복합 위치가 이쪽 지금 수원 아이파크 단지들이 6,000세대가 들어오는데요. 예. 자, 여기 배후 주거지로서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은 꾸준히 몰려들 수밖에 없는 장점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아이파크 시티에 있는 단지들이 대략적으로 주거 면적이 몇 평이냐면 30평대 이상 또 많게는 60평, 대형평에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고 대형 평형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이제 부촌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20평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근처에서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의 20평대 선호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앞쪽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좀 오래된 9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 예. 자, 여기에 20평대만 해도요. 거의 전세 비율만 해도 85%, 90%에 육박할 정도로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을 이제 구입하려는 그런 구매력이 약간 떨어지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비록 주상복합이지만 새 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금액에서 약간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많게 책정될 건 아닙니다. 프리미엄 자체가. 왜냐면 이 주상복합의 단점이 생활해보면 이 그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오히려 이제 2년 차 되고 뭐 4년 차 됐을 경우라면은 이 금액이 주춤, 그냥 정상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주춤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주상복합의 단점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기 단계에서 입주 시점에서는 분명히 실거주 목적인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전세금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거로 보여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 근처 20평대 전세 금액만 해도 2억 초반대입니다. 예. 전세 금액이. 예. 자,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새 거고 뭐 장점이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금액이 한 2억 3천, 4천 이 정도까지 될 것 같이 보이고 매매 금액은 조금 더 높은
한 2억 7천 선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가격이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예. 특히나 지금 그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요. 예, 예. 자, 여기에 20평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3억 초반대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됐을 경우라면 여기에 금액이 현재 모습 그리고 꾸준히 금액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지켜보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상승 비율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지금 예측으로는 이 전세금 상승 비율에 맞춘 집값 상승이 한 돈 1,500 정도는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 같이 보이니까요. 굳이 애써 그냥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좀 답변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근데 예, 우리 예. 들으시는 시청자분이 뜨뜻미지근하게 들으셔가지고 좀 예. 마음으로는 좀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 뭐 현재 피도 거의 없다 그래가지고. 예. 그렇죠. 현재 모습은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항상 요즘은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예. 여기서 봤을 때 전세금 상승 비율이 분명히 매매 금액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계약금, 중도금 일부 정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빠져나올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좀 더 들고 가보세요. 입주 때까지. 내년이 입주죠, 이게? 예, 예. 내년까지는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 네,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비 문제로 좀 입주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문자로 온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751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하남 미사지구를 거주용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사도 괜찮을까요? 산다면 언제쯤이 좋은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이제 올해 3분기에 이제 하남 미사지구 입주 물량도 많이 풀리게 될 텐데 한번 매수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 이제 하남 미사지구 피지구 사도 되냐?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우선 이 주거 지역 측면에서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쪽 지역이 생태 친환경으로 간다는 소리는 기존에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이런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공급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 고덕동이나 이런 곳이요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아요. 워낙 주거 형태도 좋고 교육도 잘 돼 있고 또 공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줘도 괜찮은데 일단 여기에 분양된 금액이 평당은 한 1,300 정도가 됐고요. 지금 시세로는 한 1,400, 500 정도가 되는데 향후의 시세 상승 가치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 1,700 정도도 무난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왕이면은 5호선 연장되는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요.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는요. 지금 이쪽에서 계속 이제 입주 물량들이 나오면서 제가 좀 곤란할 수 있는 시기는 꾸준히 입주 물량이 나오면서는 이제 매도하려는 그런 공급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다급하게 이렇게 매입하시는 것보다는 입주되는 시점에 맞춰서 계속해서 내년 초반까지는 조금 잘 고르게 된다면 아마도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쪽엔 적절한 금액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금액으로 구입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이제 문자 상담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저희 방송 중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호선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수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장소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한번 세미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자, 일단 부동산이라는 건 재밌어야 돼요. 네. 예, 하지만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잘 읽게 되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도 성공을 하고 좋은 부동산을 내가 보유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이제 큰 경제 영역부터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한 전망 분석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서 세미나를 여니까요. 와서 정말 머리도 시원해지고 앞으로 뭔가 좀 시장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고민도 해결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분은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상담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진 않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릴게요. 저희 곧 매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